물 위의 풍류. 배 안에서 바라다 보이는 안압지의 경치는 땅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정취가 있었을 것이다. 안압지의 조경에는 몇 가지 독특한 원리가 숨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호안의 형태다. 연못의 서쪽 호안은 반듯한 직선인 반면 동쪽은 심한 굴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구조는 공간을 실제보다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안압지의 경관은 개방성과 폐쇄성이 반복되도록 구성돼 있다. 10개 지점을 정해 각각의 지점에서 보이는 경관을 촬영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한 지점이 개방적인 공간이면 그 다음 지점은 반드시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 다음에 다시 열린 공간을 보게 되면 열린 공간만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또 지루하지 않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까지 있다. 안압지 조경의 또 다른 비밀은 호안의 높이차다. 서쪽 호안은 5.1m, 동쪽은 2.1m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때문에 서쪽 호안에 서면 마치 바다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연못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스라이 이어지는 듯한 풍경. 그것은 연못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무한한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 고심한 장치의 하나였다. 세 섬이 이루는 호안과 그리고 동쪽 호안, 그 서무 호안과 동쪽 호안이 이루는 그러한 그 곡선이 연속적인 조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도 이제 끝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이걸 이제 연속적인 조망이라 해서 무한히 깊은 바다로 느끼게 하는 거죠. 안압지가 바다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가 삼국사기에 있다. 당시 신라인들이 안압지의 건물 하나를 임해전, 즉 바다에 면해 있는 건물이라 불렀다는 기록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경 원리. 신라인들은 안압지 안에 끝없는 바다를 옮겨다 놓았던 것이다. 안압지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한눈에 모든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이것저것을 볼 때 이쪽에서는 폐쇄되어 있고 이것은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역동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원의 정수로 손꼽히는 안압지. 그 기술력은 신라인만의 것은 아니었다. 안압지를 발굴할 당시 연못의 물을 빼자 네모나게 가공한 돌로 만든 거대한 석축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은 고구려 산성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 거대한 돌을 벽돌처럼 가공해 가지런하게 쌓아 올리는 고구려 특유의 축성 방식인 것이다. 또 석축 주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호석을 받쳐 놓았는데 이는 고구려의 무덤인 장군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통일 후에 이제 고구려 유민이라든가 백제 유민이라든가 많이 지금 경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기술자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됐는데 그들이 이런 안압지 축조에도 분명히 관여하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고구려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 그 동북지방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고구려 성이 그대로 이제 남아 전하고 있는데 그 성의 그 석축 기법들을 보면은 네모난 돌을 아주 평평하게 그 전문 용어로 말하면 평축이라고 하죠. 그렇게 쌓고 있죠. 이런 안압지 그 석축 기법도 이런 고구려 유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봅니다.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안압지 조성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일본 아스카 지방에 있는 주선석 유적. 이곳에는 큰 돌을 움푹하게 파서 욕조처럼 만든 2단 석조 입수구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경주의 안압지에도 이와 똑같은 형태의 입수구가 있다. 둘 사이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을 아스카 시대 유물 중 하나인 수미산 석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정원의 분수 시설인 이 석조의 몸체에는 부처의 세계라는 수미산이 조각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문양을 백제 금동 대향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백제 예술의 정수라는 이 향로는 수미산 석조보다 먼저 제작됐는데 여기 새겨져 있는 문양은 수미산 석조와 아주 흡사하다. 특히 수미산의 봉우리 장식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닮았다. 일본 서기에는 스이코 천황 20년 백제 노자공이란 사람이 궁궐 남쪽 뜰에 수미산을 꾸미고 다리를 놓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수미산 석조는 백제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백제는 세계 최고의 정원 문화를 갖고 있다는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될 정도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다. 안압지보다 30여 년 앞선 부여의 국남지를 비롯해 많은 연못을 조성했던 백제인들. 통일 이후 신라로 건너온 이들은 안압지 건설에도 참여했을 것이다. 신선사상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는 부여 국남지예요. 그 백제무왕 때. 그럼 모 방장선상 그 섬을 방장산을 모방하는 섬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대지라 그랬어요. 큰 못에 배를 띄우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국 통일 과정에서 문무왕이 부여에 다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 부여 왕궁을 다 보는 거죠. 그 조경을 해서. 그전에는 신라의 큰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조경하는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그런 것의 백제적인 것에서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고구려적인 것에서의 기법 같은 것도 받아들여서 통일 신라 문화라는 게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융합된 문화이기 때문에 안압지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국 통일의 기념물로 조성된 안압지에는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술이 모두 동원됐다. 안압지는 삼국으로 나뉘었던 우리 민족의 예술 문화가 마침내 하나로 융합된 문화적 통일의 산물인 것이다.